만약에 전직을 하신다. 또 만약에 앞으로 이제 새로 전직을 하시지 않더라도 현재 이 위치에서 내년도에는, 후년도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어떠한 직무를 갖고 싶다, 어떠한 직책을 바라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맨 위쪽에, 요 빈칸의 위쪽에 한번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능한 한 많은 그 직무나 직업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키키야 인사 파트 그러면은 인사 파트에 갈 수 있는 건 결국 인사밖에 없지 않냐. 굳이 나눈다 그러면은 인사 기획 쪽이냐, 아니면은 운영이냐, 아니면 더 나눈다 보면 보상이냐, 뭐 이런 정도겠죠. 근데 그 업무만을 테두리로 삼지 마시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사 파트에서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기업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업에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뭐 고객 만족 간다. 그러면 교육 파트 고객 만족 교육 강화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단답형으로 바로 딱 나오는 거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 내부의 그 부서 운영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 접점 어떻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직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직무보다 훨씬 더 많은 직무가 현재 조직 내, 그리고 조직 바깥에, 또 조직을 떠나서 조직과 조직을 중개해주는 중개적인 직업, 예를 들어 컨설턴트 같은 경우입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직무까지 확장을 시켜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희망하고 있는 직무는 훨씬 더 다양해질 수가 있고요. 현재 내가 내년도에는 이런 직책이나 이런 직무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대안을 하나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능한 한, 또는 획득 가능한, 얻을 수 있는 이런 직무들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약간 애매하게 적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첫 번째 작업은 추구하고 있는 직무나 직책, 두 번째는 다른 유형을, 우리가 다른 분야, 유사한 직무를 어떻게 내가 적을 거, 그러니까 추구하고 싶은지, 그거 무엇이 다른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직무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뭐 직무 내용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 전반적인 삶, 내 전반적인 커리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 기술식으로 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에) 다음 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계신, 여기 보면 이제 커리어 목표를 만들어 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여기다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리어 개발 또는 다음에 커리어 목표를 수립할 때, 내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기 희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희망하는지 분명히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고려하는 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이제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하시고 쭉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가 이런 직무를 하고 싶다.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왜 그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내년도에 하고 싶은 직무가 있는데, 그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거다. 차이가 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볼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보면 함께 일하는 것 정도, 이런 것들을 봐서, 내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제 설명이 부족하죠, 지금? 네. 그러면 쉽게 가겠습니다. 자, 커리어 목표를 만들어 갈 때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게 하나의 커리어 목표가 되어버리죠. 또는 내가 현재 취업을 하고 싶다, 전직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직무를 갖고 싶다, 어떤 직책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승진은 좋은데 제대 가서 공부하려는데 이거 갈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라고 그러는데, 같은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얼굴만 아는 분, 얼굴을 알고, 이름도 알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책임자로 가긴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 근무하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근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사 파트에 가가지고 부탁을 한 다음에 그 서류가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딱 띄워보고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했더니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물론 기업 문화가 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은 적응은 되겠지만은 거기서 일하는 거하고 승진은 안 하더라도 그냥 현재 이 부서에서 더 있다가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도에 승진하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걸 선택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질문은 여러 사람과 일하는 걸 내가 좋아하느냐 나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나의 성향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니까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스스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려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월급을 더 준다더라. 뭐 이런 월급을 더 줄 수 있다면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근무 시간을 플렉스블하게 바꿀 수 있다면 뭐 이런 몇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현재 직업 생활에 계속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내가 더 많은 그러니까 가능성,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의 가능성이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길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전직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급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회사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복리후생이 걸리죠, 예. 두 번째 걸리는 문제가. 예. 굉장히 큰 변수가 되거든요, 이게. 또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 인프라라고 표현해 주신 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스템이죠, 사실은. 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속에서 하나의 내가 파트로서 아주 나쁜 표현을 쓰고 부속으로 일하는 거하고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거는 간부 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연령층의 낮은 직급의 사원인 경우에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뭡니까? 역시 급여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 시스템은 아주 문제고 그렇죠?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똑같이 느끼는데 강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80%, 복리후생 20%, 나머지 기타 1, 2%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급여에 대한 그 고려 정도가 50%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복리후생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거나 내라 그 정도가 가는데 다른 변수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돈 웬만큼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그 욕심 좀 줄일 줄 알고. 그런데 두려움은 뭐죠?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는다라는 건 성공의 그 여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협상이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협상에서 뭐가 나오죠? 내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봉이 결정되고 이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에 얼마나 더 오래 다닐 수 있을까 말까 그게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가장 많이 고민해 줘야 될 게 사실은 급여가 아니라 급여는 언제든지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고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시기에.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문제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또는 시스템으로 표현해 줬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니까 실패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내가 그 새로운 그 커리어를 갖다가 추구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많은 분들에게 카운셀링을 드릴 때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서 서로 얘기를 하거나 내 스스로 자문자답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딱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바로 질문해가지고 어떻게 보시느냐, 알고 계신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고민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분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말로 맨날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부분 간단하니까 그냥 싫어하면서부터 좋아함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그 인식을 갖다가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이 이 차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7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번 내용이죠. 17번, 18번 같은 요 시간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걸 제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을 적지 마시고
자기 마음속에 선하는 걸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정보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검사 도구가 있죠. 어떤 검사 도구가 17번, 18번을 갖다가 보완해 주거나 서로 이렇게 연기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흥미도 선호도 이런 흥미검사는 그 직무 내용과 관련이 있죠. 지금 이렇게 17번, 18번은 구체적인 직무 내용에 대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떤 겁니까? 워크 스타일이죠, 이거는. 예. 그럼 워크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가 어떤 게 있죠? MBTI 검사입니다. 성격 검사. 그래서 성격 검사하고 이거랑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성격 검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성격 검사의 가이드라인, 비교적 성격 검사 같은 경우는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성격 검사를 조금 더 들어가면은 주기능, 부기능, 열등기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 열등기능 개념을 가지고 이런 부분랑 매칭시키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했던 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퇴직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한 2년간 연장 근무를 할 거냐,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자신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쭉 성취 스토리도 작성도 해보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확실히 못 갖겠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유형의 일을 좋아하는지, 일하는 스타일이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그래서 그분이 한 부서에서 관리 업무를 계속 하시기도 하면서 영업 파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관리도 오래 하셨지만은, 사실 하다 보면 어떤 지점이든 사실은 어떤 성격의 회사가 되든 이런 본사,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 다시 대리점에서 이제 판매 체인점들,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어딜 가도 잘할 것도 같은데, 이게 또 내 주 업종이 현재 주류에서 또는 식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뭐 라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CJ 식품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소주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연계가 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내가 식품에 뭐 아는 게 없는데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속성이나 아니면 업무 스타일로 본다고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새롭게 직장을 옮기는데, 계속 바깥으로 다니거나 외지 근무를 하기는 참 불편하다. 내가 지금 사는 데가 대구인데, 서울 와서 근무하라고 그러는 거 아무리 고속 처리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제 믹스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MBTI 검사를 해보면 그분의 기본적인 성향이 나오게 되죠. 스스로 물론 이제 자기 보고식이니까 제가 판단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보고 충분히 공감해가고 이해가 되고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기 성격 유형이 이제 스스로 확신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신을 해보니까 그분 성향 같은 경우가 J 스타일이지만은 ESTJ 유형으로 나왔어요. 이 검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외지 근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안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좀 자유롭게 한 10년 이상, 20년 정도를 갖다 내가 활동을 하다가 다시 집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참 적응하기 좀 어렵더라, 이제는. 또 집에서 있으면 애들도 다 컸고 와이프하고 둘이 지내긴 하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서로 또 내가 집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또 고려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게 서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연습 17번하고 18번하고 고려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가능한 직업들을 보는 게 일단 돌아다니는 게 부담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하고 차분하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찾아봤어요. 결국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지도, 관리, 감독인데 관리라는 것보다는 지도라는 개념이 강한 업무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일련의 작업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27, 18번하고 MBTI 검사 결과, 물론 다른 검사 결과도 이제 같이 검사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이 같이 결합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뭐냐면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으로 2년간을 더 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2년간을 일하시기로 하시면서 그 회사의 대리점, 그러니까 체인점이 아니라 체인점은 이제 각 개인이고 대리점은 회사에서 직영 관리하는 데니까
그 지역 대리점의 경영을 갖다가 지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시고, 그럼 그분이 그거 가지고 충분한 원래 받았던 급여는 다 받고 활동하는 스타일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기게 되죠.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계약이 되면 또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나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무 책임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2년이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역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마케팅 부분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강의를 1시간씩, 2시간씩 해가지고 처음엔 1시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4시간 분량 강의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늘려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경쟁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경쟁사로 가면 그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 똑같은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회사에서 20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 일을 했다 치더라도 1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경쟁사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버립니까?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죠. 사실은. 제 아무리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언제 회사가 먹여서 살려주냐. 경쟁사로 가는 게 경쟁사에 가니까 월급 더 주고 복리후생 더 해야 되는데 가는 거 당연한 거지 않냐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 경쟁사로 간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썩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상하게 그 폐쇄성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인 그 어떤 큰 자기 그 토탈 그 베네핏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상실되는 감을 갖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왕 갈 것 같으면 경쟁사 업무가 비슷하겠지만 경쟁사 시스템은 들어가 보면 당신이 그 회사에서 왔는데 결국 마음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회사 내부에서도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쟁사가 아니라 유사업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영업하는 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습니까? 주류 회사가 다 똑같죠. 식품 회사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체인을 갖고 있는 게 뭐죠? 대규모 큰 기업이 아니라 소규모로 간다고 치면은 음료회사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물론 음료가 우리나라 대기업만 있지만은 음료회사도 있을 수 있고 소규모의 식품 관련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럼 커리어를 계속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판매 지도력, 소위 컨설턴트, 인하우스 컨설턴트로서 계약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불어서 독창적인 영역이 계속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강의하는 영역이 나오는 거죠. 강의라는 건 전제가 또 많이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천성적인 것,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깥으로 다니거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실제 여기 이것만 가지고 표현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내가 현재 익숙해져 있으니까 감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바깥으로 다니면 일할 수 있을 것이냐.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봐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워크 스타일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 스타일을 찾아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주면 좋겠다라고 알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또는 현실에 부딪히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돈 많이 준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그렇죠? 왜 돈 쓸 때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복리 혜택은 뭐 돈 속에 다 포함되는 거고, 그 회사 안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문제들. 예.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들 같이 나누셨지만은 몇 살까지 살 거냐라는 질문에서 제가 딱 작년까지만 해도요. 100살까지, 저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그러면요. 같이 강의실에 있던 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럴 순 없다. 무슨 그럴 말을 그렇게 하냐. 신문에 떠들지 실제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새 올해 들어서는 제가 85세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105세까지 자원봉사할 거고 그 다음 인생은 남한테 의지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한 110세나 120세까지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70%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커리어라는 게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을 옮기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반복되고 누적짓고 개발시켜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직을 하든 커리어 목표를 세우고 커리어 개발하는 과정이 절대로 근시안적인 관점을 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연봉의 절반 내지는 반의 반 정도로 연봉이 떨어져 하더라도 롱런 할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그 길을 가시라고 그래요. 연봉 1억 받던 분이 정말 연봉 1,000만 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년에도 1,000만 원 받겠습니까? 1억 받던 역량이 사라집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던 엔진이 사라져 버립니까? 엔진은 안 사라져요.
제가 자동차 그 오프로딩을 취미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차가 그 옛날 그 찝차니까 그 록스타라고 하는 조그만 차예요. 마그마 엔진이 실려 있어요. 옛날 엔진 명칭이. 마그마 엔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버로딩을 걸어버리면 엔진 자체가 엔진 블록에 금이 간다라든지 뭐 헤드 가스켓이 터져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스포티지 이제 신형 스포티지 말고 구형 스포티지 엔진을 떼가지고 거기다 실었습니다. 그러면 스포티지 엔진은 터보 엔진이고 그래서 마그마 엔진보다 엔진 자체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럼 차 전체가 성능이 확 나가겠습니까? 안 나요. 엔진 출력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다른 부분하고 부조화가 이러기 때문에 엔진 힘은 세지는데 힘이 남아돌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언덕길 중에서 이렇게 아주 잔모래가 있거나 진흙탕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엔진 출력이 나보니까 살짝만 엑셀레이터 밟아주면 그대로 바퀴에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바퀴가 헛바퀴 돌아요. 오프로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홈이 많이 파져 있는 우리가 머드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머드 트레이드 타이어가 미끄러지지도 않고 바위 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떨 때 치명적이냐? 바닷가 뻘 같은데 모래사장, 강가 모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차는 10바퀴 돌면 모래를 한 5cm 팝니다. 머드 트레이드는 한 바퀴 돌면 10cm 파버려요. 살짝만 밟아주면 바로 헛바퀴 돌아가지고 밑에 차 바퀴 밑에 차 바퀴 밑에 있는 모래를 뒤로 다 물어가 차 자체가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머드 트레이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을 바꿔놓으니까 출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았어요. 근데 이런 반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역의 표현을 본다 그러면 내가 큰 기업에 있었다 또는 작은 기업에 있었다 또는 A라는 기업에서 B기업을 갔을 때 직장을 옮긴다 퇴직한다고 해서 내 직업에 대한 내 안에 갖고 있던 열정이나 엔진이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충분한 풀파워가 발휘되기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갈 때 연봉만 갖고 매칭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주던 월급보다 내가 받던 월급보다 똑같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롱런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더 롱런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스스로 가져야 되고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리어 개발하는 게 한 5년간 해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빠이빠이 전원생활 하고 싶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 갈 수 있게끔 설사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일이라 자원봉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나의 활동을 갖다가 나의 역할이니까 역할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차트를 가지고 우회적이긴 하지만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나누고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